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중에 언제냐고. 기다려도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애가 타죠. 싸울 때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화가 날수록 오히려 더 매달리면서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울 때 어떤 행동 패턴들을 보이는가는 애착 유형의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애착 유형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해보고 대응법까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애착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동이 양육자와 맺는 그 관계의 질이 이후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기본 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애착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랑 관계하면서 세상과 타인을 보는 나만의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형성된 애착 유형은 성인까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게 현재 연구 결과이고요. 한 30% 정도가 이제 애착 유형의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에 오시게 되면 이 애착 유형의 변화를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되시죠. 평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생존 본능이 올라온단 말이죠.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아빠에게 생존하기 위해서 습득된 그 방식, 각인된 그 방식을 갈등 상황에서 쓰게 된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애착 유형의 파악이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각 유형별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들려드릴 테니 어떤 유형에 내가 가장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형은 감정을 그대로 언어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서운해 언어화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 관계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율을 하게 되죠. 유년기부터 양육자의 일관적인 양육 방식이 있었고 일관된 정서 수용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서 조절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갈등을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폭주하거나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정서를 싹 묻거나 그렇지 않고 정서를 잘 느끼고 그거를 컨트롤해서 전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불안형은 화날수록 집요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놓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갈등 관계가 생길 때 이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확신, 이 부분이 확 흔들리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고 싸움을 가져가려는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 사이가 괜찮다라는 어떤 확인을 통한 안정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이 관계가 끝이 날 수 있겠다는 굉장한 생존적인 불안감 속에 놓여 있어서 빨리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받아서 안정적인 공면으로 접어들고 싶은 그 욕구가 엄청 활성화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떨 때는 부모가 그거를 잘 받아줬지만 부모가 기분이 안 좋거나 자기의 어떤 부분으로 정신이 딴 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비일관적인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비일관적인 양육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게 체화가 됐습니다.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말할 때 결국에는 봐주는 부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극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자, 회피형은 갈등 상황에서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침묵이 생기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더 멀어지고 싶고 더 거리를 두려는 그런 행동 패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는 거죠. 좀 나중에 얘기하자.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나 좀 놔둬.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풀려는 상대방의 노력을 약간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방식을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중에 언제냐고. 기다려도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애가 타죠.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올까? 그래서 결국엔 내가 생각해봤어? 라고 연락해야 그때야 이제 답이 오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회피형 같은 경우는 내가 부모한테 애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했을 때 차갑게 거부당하고 방임된 경험들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과개입을 당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까워지지 않는 게 안전하다라는 체험들이 되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친밀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갈등이라는 거는. 나의 마음을 설명해야 되고 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더 깊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회피형한테는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난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라는 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회피형의 생존불입니다. 내가 가까워질 때마다 난 상처받았어. 근데 얘랑 가까워지려고 하네? 부대껴서 싸워야 되네?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혼란형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막 화내고 난리치다 갑자기 엄청 차가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그 다음날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울고불며 사과하기도 하고 양극단을 오가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느낌을 파트너는 받게 되는 거죠. 혼란형은 양육 경험 안에서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고요. 나를 양육해준 부모는 나를 생존하게 해주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대상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이 대상에게 내가 살려면 다가가.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멀어져. 다가가, 멀어져. 이거를 계속 반복해왔던 삶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혼란형은 내 유형 중에 특히 전문적인 개입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갈등 상황에서 이러는 애착 유형의 특징들이 더 잘 드러나는가? 이제 평소에 이 애착 시스템이라는 거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계의 위협이 감지되면 사실 생존의 위협이 감지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관장하는 전전두엽보다 변연계가 먼저 작동을 하면서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싸울 때 잘 맞아야 잘 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다. 특히 이제 불안형과 회피형이 이렇게 만나면 패턴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불안형은 관계에 위협을 처할 때 다가가고 싶어 하는데 회피형은 멀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 싸울 때 잘 맞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싸워봐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생존 전략들, 각인된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이런 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저희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했어요. 이런 것도 뭐 두 분이 너무 잘 맞는 걸 수도 있지만 막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들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불안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갈등 상황에서 되게 불안해질 때 빠르게 자신의 감정을 일단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인식하면 그때는 조절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해진다? 뭐 이런 지점을 좀 빠르게 자각을 해서 이 감정이 뭐지? 좀 명명해보고 그러면 좀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내가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것 같아. 이렇게 좋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플러스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세계를 많이 만드는 거. 왜냐면 이 연인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안형들은 여기에 되게 많은 거를 이렇게 쏟으세요. 그런데 쏟다 보면 그만큼 기대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면 실망이 많기 때문에 내 세계를 또 잘 구축하는 것. 불안형의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피형 같은 경우는 내가 차단하고 싶을 때 그거에 대한 이유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만 얘기하자.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관계가 파탄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30분만 나가서 걷다 와서 얘기를 다시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본인의 이런 패턴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애착 유형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정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를 보고 그거를 연습하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혼란형도 똑같이 계속 자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밀어내고 싶구나.
이런 양가 감정들을 빠르게 자각하는 연습. 그러면 엄청 충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을 좀 줄여볼 수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PT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혼자 했을 때의 그 자세랑 이제 PT 선생님이 막 사진도 찍어주고 영상도 찍어주고 하면서 내가 어디가 뒤틀어졌고 어디가 이렇게 말려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몸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상담 이런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혼자 해도 당연히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길인데 좀 더 빨리 가고 싶어.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가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제 부스터 효과를 내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애착여행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이런 거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